자, 저는 기본적인 DNA에 친북이 싫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로 가장을 해서 무조건적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도 싫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으로는 진보도 아니고 수구 꼴통이면서 민주화와 진보주의적인 척하는 한국의 여당 의원들도 또 과거 386 운동권 출신도 싫습니다. 제가 그들과 같은 세대를 살아서 얼마나 위선과 허울과 거짓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 가야 되지만은 지금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폐단을 대한민국에 지금 축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도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국민들이 신자유주의를 거부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금융, 다국적 기업, IT 기업 등이 수출하고 돈 벌고 신자유주의가 그리 됐지만은 전 세계로 국경 없이 사람, 상품, 돈을 다 보내어서 돈을 벌어들였지만 그 사람들은 0.01%고 나머지 99.99%는 과거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좌파 포퓰리즘도 있고 우파 포퓰리즘도 있는데 트럼프는 우파 포퓰리즘이고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유럽에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나 오성운동 같은 것은 우파 포퓰리즘이고요.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것은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좌우 포퓰리즘은 장 외에서 그냥 모든 정치 시스템을 뒤집어 엎자라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잡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좌파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우파 포퓰리즘은 파시스트나 나치 같은 극우적인 형태의 어떤 반민주적인 부분을 배격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포퓰리즘이 성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왔느냐?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다수 대중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자, 경제적인 환경은 한 3, 40년간에 급변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부는 점점 기술이나 자본을 소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그래서 다수는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일자리나 생계를 꾸려갈 부분이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은 정치가 소수 기득권 엘리트들이 한마디로 누구하고 결탁해요? 돈 많은 사람, 고위 관료, 특수한 계층과 상류층과 결탁을 해서 다수의 대중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한마디로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뒤집어야 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퓰리즘을 인기영합주의라 해석을 해서 단순히 이 포퓰리즘이 대중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이것저것 던지면서 표만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민주당도 포퓰리즘이고 문정권도 포퓰리즘이고 한국당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문정권이나 한국당은 포퓰리즘의 언저리도 가지 못했죠. 왜? 둘 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기득권과 결탁을 해서 겉으로는 다수의 대중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득권, 소수 재벌이나 기득권과 결탁이 되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이지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대중들한테는 그냥 인기 영합주의로 먹이만 좀 정책으로 던져줬죠.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정당이죠. 한국은 민주당, 한국당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 정당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도 청산돼야 되고 민주당도 청산돼야 되는 대상이에요. 문 정권은 친북 정권이 인기 영합주의를 쓴다라고 해야지. 저도 용어를 가끔 알면서도 그렇게 쓴 게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을 붙이기에도 아까운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재산 한번 보십시오. 문 정권의 재산과 한국당의 재산이 거기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나 거기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권을 끌어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면 둘 다 비슷해요. 그건 뭔가 하면 두 당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 차이지. 둘이가 서로 똑같은 집단이고 권력을 잡으면 상층 기득권하고 결탁해서 간다라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 예만 들어볼까요? 문 정권이 국가 예산 가지고 뭐 최저임금이 어떻고 문재인 케어가 어떻고 생색내고 뭐 52시간이 어떻고 이러지. 청년 일자리가 어떻고. 통신료를 인하시키겠다고 집권했잖아요. 통신료 인하시키겠다고 집권해놓고 되자마자 통신료 인하됐습니까? 무슨 장애인이 어떻고 안 됐지요. 그건 뭔 말이겠습니까? 누구하고 친해서 그렇게 했어요? SK?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토지 공개념 회사지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집권하고 부동산 가격이 뛰도록 다 방치하면서 마치 두드려 잡을 것처럼 쇼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도 안 그랬습니까? 다 뛰도록 방치해놓고는 나중에야 뭐 종부세가 어떠니 쇼하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국토를 온통 투기판으로 만드는 정권이 그 정권이고 삼성에서 만들어준 계획서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 정권이 그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은 별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기득권이에요. 내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이 보수 포퓰리즘으로 미래가 없다고 이 보수 정당이 살 길을 해가지고 중앙일보의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이 한 교수가 이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기도 한 교수가 글을 실었어요. 자유한국당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 사례처럼 보수 포퓰리즘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하자면요. 트럼프 현상은 미국 국민들이 원한 겁니다. 제가 가끔 트럼프를 비판하는 부분은요. 사람은 누구도 비판할 수 있어야지. 성역에 가면요. 그때부터 빠돌이 되는 순간에 사람의 영혼은 타락하는 거예요. 트럼프 잘하는 것도 많지만 잘못하는 것도 엄청 많지요.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비판하는 거지. 저는 그렇지만은 미국적 사회 현상과 경제 현상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 전부터 트럼프가 될 거라고 그 이유는 세계를 휩쓰는 포퓰리즘이고 샌더스나 트럼프는 70% 80%가 같고 몇 가지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좌우 포퓰리즘을 대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제가 몇 년 전부터 포퓰리즘이 득세할 거다. 이것은 세계적인 대세다. 기존의 엘리트 기득권 정치가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별 특강 토1에 나가는 별별 특강에 이번에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해서 아마 한국에는 처음일 겁니다. 제가 1, 2부로 포퓰리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별별 특강에서 각각 1시간가량씩 장시간 강연을 한 게 있으니까 보십시오. 자, 한국당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분노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분노를 이용한다.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지지자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태극기를 든 분이 계시지만은 과연 보수 지지층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현상이나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수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대형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포퓰리즘이요. 오늘날 소수 기득권 엘리트 정치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적 정치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포퓰리즘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으로 가서 일단 소수 기득권 엘리트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상류 특수층과 커넥션을 이용해서 경제정책부터 모든 정책들을 그들의 돈벌이에 맞게, 이익에 맞게 바꾸는 이 시스템을 해체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적 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포퓰리즘이 선동을 하는 측면이 있고 모든 사실을 분노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저걸 하나 규정을 해서 특히 우파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무슨 이질적인 집단을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게 좌파 포퓰리즘하고 우파 포퓰리즘하고의 차이죠. 둘 다 소수 기득권 엘리트 정치를 다수의 대중이 청산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측면인데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이민이나 난민, 흑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 히스패닉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우파 포퓰리즘의 특징이지요. 트럼프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미국의 첫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지금 한마디로 기득권의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어디 있습니까? 개뿔이죠. 이런 미국 사회를 누군가는 한 번은 휘저어야 그 다음에 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점점 속도를 내면서 오늘날 미국의 서민 대중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퓰리즘은요,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경제 불황이 이 포퓰리즘이 이렇게 득세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대중의 각성을 일깨워서 이 포퓰리즘으로 가죠.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포퓰리즘 태형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포퓰리즘 정당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 장 교수라는 사람은 정치 세력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적 대미 대북의 수격을 갖추고 개인의 자유를 확고하게 존중하는 청년 실용주의에서 살 길을 살아야 된다. 요즘 마치 청년들이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고 욜로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마치 대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라벨이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철저한 개인주의는요, 정치를 해체하는 부분이지 개인주의가 된다고 해서 행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정치에 각성을 하고 기득권이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하고 이렇게 달라들어야 이 정치가 제대로 가는 거고 자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대북 대미 정책이라뇨. 북한하고의 평화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 기본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현 단계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한국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게 현실이죠. 한국당이 뭘 고쳐라는 겁니까? 오히려 안보에서는 더욱더 국민 다수를 위한 입장에서 가야 되죠. 그래서 포퓰리즘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마치 한국당이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과대하게 평가를 해주면서 한국당은 포퓰리즘이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똑같은 수구 기득권 정당이죠. 좌파도 수구 기득권이 될 수 있고 우파도 수구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보면 공화당, 사회당도 다 수구 기득권이었고 독일의 사민당이나 기민당도 다 수구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두 당들이 다 지금 배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럽 나라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중도 좌우파가 70년 집권해온 부분을 좌우 파퓰리즘들이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파퓰리즘이 와서 벌써 이 두 당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남, 호남 지역주의하고요. 북한이라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의 이 수구 기득권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마치 포퓰리즘을 혐오하듯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한국이 포퓰리즘이 더 득세를 해야 된다. 포퓰리즘이 한국에 자리 잡아서 기득권 대변 정당들을 골로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 칼럼은 공동묘지 같다는 당, 그러면서 너무 무력해 보이는 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초재선들도 조용하다. 한국당이 2008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그랬고 2012년에도 그랬고 비례대표라고 내놓거나 공천한 사람들 중에 사람 같은 사람도 없고 전문성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자들을 내놓고 하다 보니 이젠 전문성도 다 상실해져 버렸고 안보 전문가도 하나 없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2018년 지자체 공천에는 초재선이 나서서 공천 혁명을 이룩해야 되는데 조용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현실은 연속된 공천 실패의 후유증이 본격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겉모양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당이 왜 공천 실패를 하느냐? 왜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공천을 했는데 다 실패했느냐? 그건 뭡니까? 홍준표가 이번에 송파에 뭐 배현진을 갖다 놓고 뭐 어디 저 언론사 사장 출신을 갖다 놓고 이러는데 이게 성공할까? 또 실패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에 맨날 바꿔봤자 기득권 무리 안에서 바꾸는 겁니다. 썩은 물을 빼고 새 물을 넣는다는데 들어온 물이 더 썩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뺑뺑이를 도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허구한 운동권 출신으로 한마디로 백수 건달로 지내다가 전문성이라고는 없는 이런 백수 건달, 겉으로만 이념으로만 대가리에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당을 물갈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물갈이 할수록 더 백수 건달 운동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내려가서 전부 자리 꿰차고 있어요. 정부의 수많은 공기업인이. 자, 이러니까 저것들도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당은 오리지널 한국의 상류 기득권들을 다 끌고 모으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으로 벼락 출세를 하고자 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을 끌고 모으는 정당들이에요. 원래 출신이 어디에서 왔는가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상층으로 기어 올라가거나 상층에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다를 바가 있는 것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하고 고향이 어디냐라는 것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되면 똑같이 재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협박도 했고 돈도 뜯고 이렇게 잘 사이좋게 지내고, 더 나아가서 기득권을 위한 정책들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본질적인 개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도둑질해 먹다가 걸려서 깜빵 가고 죽고 이런 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에는 지식인이 다 사기꾼이다. 언론도 대충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치 부정을 하고, 한국당이 대충 적당히 인기 영합주의 정당 시류에 편성해라고 이야기하는 피상적인 부분들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훈 교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한국당이 변해보세요. 한국당이 잘 될 거라고 봅니까? 현실주의적인 대민의식을 가져요. 자, 미군 전시작전권도 이양할 수 있어야 돼요. 평화협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개인의 자유요? 지금 개인의 자유를 너무 존중해서 세상이 이래 돼버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존중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자유라는 이미 이름 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사기를 포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뒤로 몇 명이 다 하면서 니도 자유고 나도 자유다. 내 니 타치 안 할게. 니도 우리 타치하지 마라. 지금 그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 요약을 하자면 한국은 파퓰리즘이 필요하다. 한국당이나 보수 정당들은 더욱더 올바른 파퓰리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전부 다 소수 수구 기득권 정당일 뿐이다. 언젠가는 이들이 제대로 된 파퓰리즘에 의해서 종말을 맞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